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 바로 췌장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오늘 한 의사의 무력했던 경험과 가슴 아픈 고백으로 이야기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실 만큼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저희 가족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췌장암이었습니다. 진단을 받으신 지 불과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현직 내과 의사였던 저의 아버지조차 할아버지의 병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심지어 의사 아들조차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허망함과 절망감.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췌장암은 저에게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무서운 질병이 아니라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평생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속수무책이었을까? 왜 아무도 미리 알지 못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마침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췌장은 결코 침묵의 장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간절한 신호를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마주하지만 더럽다고만 생각했던 이곳, 바로 화장실 변기 속에서 췌장은 우리에게 가장 정직한 생명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온 당신, 어느 날 갑자기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기암 진단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아닐까요? 특히 췌장암 환자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췌장은 조용한 장기로 상태가 나빠져도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말기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췌장암이 발병하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특히 변을 통해 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끔찍한 후회를 다른 분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췌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첫 번째 경고 신호, 바로 똥 모양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화장실에서 변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인 아들조차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허망함. 도대체 왜 췌장암은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조용하게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췌장이라는 장기가 가진 아주 고약하고 은밀한 특성 때문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췌장이 어디에 붙어있는 장기인가 하고 물으시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췌장은 우리 몸속 가장 깊고 외진 곳,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숨어사는 은둔자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부의 가장 뒤쪽, 위장의 뒤편에 납작하게 달라붙어 척추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얼마나 깊은 곳이냐면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갈비뼈와 위를 모두 걷어내야만 겨우 그 일부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 지리적인 악조건이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의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의사가 배에 차가운 젤을 바르고 기계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간과 쓸개, 콩팥 등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초음파는 췌장 앞을 가로막고 있는 위장과 대장 속에 가스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초음파는 공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스가 가득 찬 장기들 너머에 숨어있는 췌장을 명확하게 관찰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췌장의 머리 부분 일부를 어렴풋이 보는 것이 고작입니다. 물론 복부 CT 촬영을 하면 췌장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아무런 증상 없이 CT를 찍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결국 우리는 매년 이상 없음이라는 초음파 결과지를 받아들고 안심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몸 가장 깊은 곳에서는 암세포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췌장암의 무서움입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췌장의 문제라고 인지하기 어렵고 설사 의심이 되어 병원을 찾아도 초음파 같은 기본적인 검사로는 발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
결국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암 덩어리가 너무나도 커져 주변의 다른 장기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3기 혹은 4기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20%에 불과한 암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그저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긴 채 두려워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은 우리 몸은 결코 완전히 침묵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췌장 역시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구조 신호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첫 번째 신호를 알아차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저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긴 채 두려워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은 우리 몸은 결코 완전히 침묵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췌장 역시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구조 신호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는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마주하지만 더럽다고만 생각해왔던 이곳, 바로 화장실 변기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 첫 번째 신호의 이름은 바로 별표, 지방변, 스티터리어, 별표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눈변에 지방이 섞여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변을 보신 후 변기 물 위에 무지갯빛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변의 색깔이 평소의 건강한 황금색이 아니라 회색이나 하얀색에 가까운 옅은 색을 띠고 변 속에 마치 두부를 으깬 것 같은 하얀 덩어리들이 섞여 있었던 적은 없으신지요? 대부분의 우리는 어제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물을 내려버립니다. 실제로 과식이나 과음을 한 다음 날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바로 이것이 우리 췌장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리파아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췌장에 암덩어리가 생기거나 염증이 발생하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리파아제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화되지 못한 지방 성분들이 그대로 변에 섞여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변기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기름 방울, 그리고 변 속에 섞인 하얀 덩어리들은 바로 소화되지 못한 우리 몸의 지방들이 흘리는 눈물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은 췌장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매우 특징적이고도 드문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저 소화불량의 일부라고 착각하고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런 지방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며칠간 지속된다면 검사 비용을 아끼려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병원을 찾아 복부 CT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췌장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췌장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변기 속 아래에서 보내는 신호만큼이나 중요한 위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색깔의 경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두 번째 신호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변기 속 아래에서 발견된 지방변이라는 첫 번째 구조 신호. 이제 우리는 췌장이 보내는 경고를 알아차리는 첫 번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췌장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변기 속 아래에서 보내는 신호만큼이나 중요하고 어쩌면 더 알아차리기 쉬운 또 다른 색깔의 경고가 바로 위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선생님께서 매일 보시는 별표, 소변의 색깔 변화 별표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인 소변 색깔은 옅은 노란색, 즉 맑은 볏짚 색깔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날 아침부터 선생님의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다르게 아주 진한 갈색, 마치 진하게 우려낸 홍차나 콜라와 같은 색깔을 띈다면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의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췌장과 그 주변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강력한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소변 색깔이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췌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담관이라는 중요한 통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 쓸개즙은 이 담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췌장의 머리 부분에 암 덩어리가 생기게 되면 이 암 덩어리가 부풀어 오르면서
바로 옆에 있는 담관을 꽉 눌러버리게 됩니다. 마치 좁은 골목길에 커다란 트럭이 길을 막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막히니 담즙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갈 곳을 잃은 담즙은 우리 혈액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담즙의 구성 성분 중에는 빌리루빈이라는 노란색 색소가 있는데 바로 이 빌리루빈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변을 통해 나가야 할 노란색 색소가 소변으로 쏟아져 나오니 소변의 색깔이 아주 진한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췌장암, 특히 조기 발견이 비교적 용이한 췌장 두부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이고도 중요한 증상입니다. 스페인에서 췌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의 무려 59%가 진단 이전에 이러한 짙은 갈색 소변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물을 너무 적게 마시거나 심한 운동을 한 후에도 일시적으로 소변색이 진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며칠간 지속적으로 콜라색 소변을 보신다면 절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황달이 나타나기 직전 단계일 수 있으며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위급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단서, 즉 변의, 기름과 소변의 색깔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췌장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명백한 신호가 나타나기 전 훨씬 더 일상적이고 애매한 형태로 우리를 찾아오는 세 번째 신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장약만 찾게 만드는 바로 그 신호의 정체를 다음 장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장실 변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단서, 즉 변의, 기름과 소변의 색깔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교적 명확하고 특이한 신호이기에 한번 인지하고 나면 병원을 찾아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췌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 중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교활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세 번째 신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일상적이어서 우리가 병이라고조차 생각하지 않는 별표 만성적인 소화불량 별표입니다. 요즘 들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네. 명치 끝이 얹힌 것처럼 답답해. 아마 선생님께서도 이런 불편함을 자주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제 과식을 했나 보다 혹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며 약국에서 소화제부터 사서 드십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소화불량은 위장의 문제이거나 스트레스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익숙함 이 췌장암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만약 평소와 똑같이 먹고 생활하는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소화불량과 명치의 답답함이 며칠 혹은 몇 주간 계속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위장장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별표 등 쪽으로 뻗치는 통증 별표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 가장 깊숙한 곳, 등뼈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염증이나 암덩어리가 생겨 붓게 되면 그 압력과 통증 신호가 등 쪽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마치 동굴 깊은 곳에서 난 소리가 반대편 병에서 메아리쳐 들리는 것처럼 문제의 근원은 배 앞쪽에 있는 췌장이지만 통증은 등 뒤쪽에서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환자분들이 췌장암을 허리 디스크나 척추 질환으로 인하여 내과가 아닌 정형외과를 찾아다니며 귀한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1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온갖 병원을 전전하며 MRI까지 찍었지만 아무런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고 그때서야 췌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분을 괴롭혔던 것은 허리가 아니라 등 뒤에서 절박하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던 췌장의 비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되는 소화불량, 명치 끝의 답답함, 그리고 등이나 옆구리로 뻗치는 통증.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치부하고 소화제만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단서, 즉 변의, 기름과 소변의 색깔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교적 명확하고 특이한 신호이기에 한번 인지하고 나면 병원을 찾아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췌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 중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교활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세 번째 신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일상적이어서 우리가 병이라고조차 생각하지 않는 별표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그 소화불량에 탈을 쓴 별표 가짜 통증 별표입니다. 요즘 들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네. 명치 끝이 얹힌 것처럼 답답해. 아마 선생님께서도 이런 불편함을 자주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제 과식을 했나 보다 혹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며 약국에서 소화제부터 사서 드십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소화불량은 위장의 문제이거나 스트레스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익숙함 이 췌장암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만약 평소와 똑같이 먹고 생활하는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소화불량과 명치의 답답함이 며칠 혹은 몇 주간 계속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위장장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통증이 등 쪽으로 뻗치는 양상을 보인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 가장 깊숙한 곳, 등뼈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염증이나 암덩어리가 생겨 붓게 되면 그 압력과 통증 신호가 등 쪽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마치 동굴 깊은 곳에서 난 소리가 반대편 병에서 메아리쳐 들리는 것처럼 문제의 근원은 배 앞쪽에 있는 췌장이지만 통증은 등 뒤쪽에서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환자분들이 췌장암을 허리 디스크나 척추 질환으로 인하여 내과가 아닌 정형외과를 찾아다니며 귀한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1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온갖 병원을 전전하며 MRI까지 찍었지만 아무런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고 그때서야 췌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분을 괴롭혔던 것은 허리가 아니라 등 뒤에서 절박하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던 췌장의 비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되는 소화불량, 명치 끝의 답답함, 그리고 등이나 옆구리로 뻗치는 통증.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치부하고 소화제만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을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늦어버리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왜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지 그 가슴 아픈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췌장이 보내는 세 가지 교활하고도 애매한 신호들, 즉 변의 기름, 소변의 색깔, 그리고 등의 통증에 대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신호들은 너무나도 사소해서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자라나 누가 봐도 당신 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고 소리치는 명백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안타깝게도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명백한 증상은 바로 황달 별표입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았는데 눈의 흰자위나 얼굴 피부가 평소와 다르게 노랗게 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췌장 머리 부분에 생긴 암덩어리가 담관을 완전히 꽉 막아버렸다는 최후의 신호입니다. 담즙이 혈액 속으로 역류하여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콜라색 소변 이 황달의 전조 증상이었다면 황달은 이제 암덩어리가 주변 장기를 침범할 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이 좋게 이 황달 덕분에 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미 담관 주변에 림프절까지 암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 명백한 증상은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별표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식사량을 줄이지 않았는데도 몇 달 사이에 5kg, 10kg씩 살이 쑥쑥 빠집니다. 주변에서는 살 빠져서 보기 좋다 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췌장이 망가지면서 소화 효소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의 근육과 지방을 태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내 몸이 내 몸을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췌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많은 환자들이 진단을 받기 약 3년 전부터 이미 원인 모를 체중 감소를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상은 평생 건강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당뇨병 별표이 생기는 것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췌장을 파괴하면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까지 망가뜨려 혈당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50세 이후에 특별한 가족력이나 비만 없이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췌장 검사를 함께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황달, 체중 감소, 그리고 갑작스러운 당뇨, 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암이 이미 췌장이라는 자기 집을 벗어나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미 수술조차 불가능한 3기, 4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췌장암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의 근원, 우리의 췌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식탁 위의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 범인의 정체를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황달, 체중 감소, 그리고 갑작스러운 당뇨, 이 명백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슴 아픈 진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매일 아무런 의심 없이 식탁 위에 올렸던 음식들 중에 이 조용한 암살자를 키우고 있었던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선생님, 혹시 무심코 먹은 이 식품 하나가 췌장암의 위험률을 53%나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위험성이 입증된 식품, 그것은 바로 설탕보다 더 교활하고 무서운 단맛, 별표 과당, 프룩토스, 특히 액상 과당 별표입니다. 과당은 이름 그대로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당입니다. 과일 자체를 먹는 것은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옥수수 전분 등에서 인공적으로 추출하여 만든 액상 과당입니다. 이 액상 과당은 설탕보다 훨씬 저렴하고 단맛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거의 모든 탄산음료, 주스, 그리고 과자와 빵 속에 엄청난 양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과당이 왜 췌장에 치명적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과당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 과정을 교란시킵니다.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자극하지 않아 우리가 더 많은 단 음식을 먹도록 유도하고 남은 당분은 곧바로 간으로 가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우리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슐린을 쥐어짜내야만 하는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이유는 과당이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른 특별한 에너지 대사 과정, 즉 와버그 효과를 통해 증식하는데 과당은 바로 이 와버그 효과를 강력하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과당을 많이 섭취하고 과체중이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췌장암 위험률이 무려 5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셨던 달콤한 음료수 한 캔, 간식으로 먹었던 과자 한 조각이 사실은 우리 몸속의 암세포에게 자, 마음껏 자라나라 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행위였던 셈입니다. 췌장암을 예방하는 첫걸음은 바로 이 액상 과당이라는 달콤한 독을 우리 식탁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범인을 몰아낸 빈자리에 우리의 췌장을 지켜주고 회복시켜줄 수호자들을 초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그 첫 번째 위대한 수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서 달콤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췌장을 조용히 공격해왔던 진짜 범인, 액상 과당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이 무서운 범인을 우리 식탁에서 지금 당장 몰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췌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범인을 쫓아낸 그 빈자리를 그냥 비워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 췌장을 든든하게 지키고 암세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줄 강력한 수호자들을 초대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세 가지 음식은 제가 수많은 논문과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환자분들의 식단을 관리하며 그 효과를 직접 확인했던 췌장이 가장 사랑하는 삼총사입니다. 그 첫 번째 위대한 수호자는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채소, 바로 양배추 별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그저 위장에 좋은 채소라고만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U와 K는 위벽을 보호하고 위출혈을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위장 지킴이입니다. 하지만 양배추의 진짜 위대함은 위장을 넘어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췌장까지 보호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양배추 속에는 루테올린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독일의 한 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수년에 걸쳐 수천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다른 어떤 채소나 과일보다도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췌장암 발생률이 가장 낮았다는 것입니다. 양배추는 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시장에 가면 언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췌장암을 막아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췌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오늘 저녁 식탁에 양배추 샐러드나 양배추 쌈을 한 접시 더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훌륭한 첫 번째 수호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강력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군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췌장암 발병 위험을 23%나 낮춰주는 놀라운 효능을 가진 두 번째 녹색 전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탁 위의 첫 번째 위대한 수호자, 양배추가 췌장암 세포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며 튼튼한 1차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이라는 강력하고 교활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대에는 더 많은 용맹한 아군이 필요합니다. 이제 췌장암 발병 위험을 무려 23%나 낮춰주는 놀라운 효능을 가진 두 번째 녹색 전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별표 시금치 별표입니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시금치를 그저 빈혈에 좋거나 뼈 건강에 좋은 채소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시금치 속에 숨겨진 진짜 위대함은 바로 우리 몸속에 만성염증이라는 불을 끄는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앞서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췌장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시금치 속에는 별표 플라보놀 별표이라는 아주 특별한 항산화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플라보놀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금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췌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23%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매일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시금치나물 한 접시가 사실은 췌장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막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약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귀한 플라보놀 성분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만약 시금치를 너무 오랫동안 푹 삶거나 데쳐버리면 이 좋은 성분들이 대부분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시금치의 효능을 100% 누리시려면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서 숨이 죽자마자 바로 건져내어 찬물에 헹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우리 군대에는 양배추와 시금치라는 두 명의 훌륭한 수호자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두 수호자의 방어막을 뚫고 살아남은 암세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마지막 암세포의 숨통을 끊어버릴 최후의 암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군대에는 췌장암 세포의 생성을 억제하는 든든한 1차 방어선, 양배추와 우리 몸속 염증의 불을 끄는 강력한 소방수, 시금치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명의 훌륭한 수호자만으로도 우리 췌장은 훨씬 더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이 두 수호자의 철통 같은 방어막을 뚫고 살아남은 악착 같은 암세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마지막 암세포의 숨통을 끊어버릴 최후의 암살자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달콤한 과즙 속에 서늘한 칼날을 숨기고 있는 별표 붉은 포도 별표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포도를 그저 맛있는 후식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붉은 포도의 껍질 속에는 암세포의 심장부로 직접 침투하여 그 생명활동을 멈추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그 성분의 이름은 바로 별표 레스베라트롤, 리스베러트랄, 별표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식물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강력한 항산화, 항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마치 고도로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행동합니다. 췌장암 세포를 발견하면 그 세포의 핵으로 직접 침투하여 암세포가 생존하고 증식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식량 보급로를 끊어 적군을 서서히 굶겨 죽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실험실에서 배양한 췌장암 세포에 이 레스베라트롤 성분을 투여하자 암세포의 활동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단백질 생산이 억제되면서 결국 스스로 사멸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양배추와 시금치가 성벽을 쌓고 불을 끄는 방어의 역할을 했다면 붉은 포도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장의 목을 베는 공격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암살자 레스베라트롤은 포도의 달콤한 과육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뱉어버리는 껍질과 씨에 거의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의 효능을 100% 누리시려면 반드시 포도를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췌장을 지키는 완벽한 어벤져스 팀이 완성되었습니다. 암의 생성을 막는 방패, 양배추, 염증의 불을 끄는 소방수, 시금치, 그리고 살아남은 암세포를 처리하는 암살자, 붉은 포도. 이 삼총사만 우리 식탁 위에 꾸준히 올린다면 더 이상 췌장암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췌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부터 식탁 위에 범인을 몰아내고 우리를 지켜줄 수호자들을 초대하는 법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덧 우리의 긴 이야기도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췌장암이라는 무서운 질병 앞에서 의사인 저조차 무력했던 과거의 고백으로 시작하여 우리 몸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화장실 변기 속에서 발견한 작은 변화, 등 뒤에서 느껴지던 낯선 통증,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막아낼 수 있는 식탁 위의 위대한 수호자들까지 어쩌면 조금은 두렵고 당장 실천하기에는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린 이 모든 말씀들은 선생님을 겁주거나 먹는 즐거움을 빼앗기 위해 드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그저 나이듦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 내가 화장실에서 발견한 작은 변화, 그리고 내 손으로 차리는 밥상 위에서부터 새롭게 개척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건강을 지휘하고 더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갈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양배추 한 접시를 더 올리는 그 작은 실천은 마치 내 몸이라는 정원에 건강의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다음날 거대한 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심은 그 씨앗에 시금치를 살짝 데쳐 무치는 정성을 더하고 포도를 껍질째 먹는 지혜를 더한다면 그 씨앗은 분명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더 이상 이유 없는 소화 불량 때문에 밤잠 설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인 모를 등 통증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암이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입니다. 조기 발견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